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근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잘못 먹으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자에 숨겨진 효능부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감자를 제대로 먹는 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딱 6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탄수화물 식품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기도 하죠.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더불어 감자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매우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와 설탕입니다. 감자튀김에 케첩을 찍어 먹거나 설탕을 뿌려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이 조합은 단맛에 이끌리긴 하지만 건강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추가되면 혈당이 더욱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를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설탕 대신 허브나 소금 한 꼬집을 곁들여 담백한 맛을 즐기거나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감자와 고기입니다. 감자와 고기를 함께 넣은 감자탕, 스튜, 불고기 등은 많은 분이 즐기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감자는 소화가 빠른 식품으로 위에서 쉽게 분해되지만 고기는 소화가 느린 식품이라 위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소화되면서 장에서 부패를 일으킬 경우 유해가스가 생성되어 복부 팽만감과 트림, 변비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습관이 만성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감자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녹황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소화를 돕고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감자는 단독으로 요리에 샐러드로 즐기거나 기름진 음식 대신 삶거나 찐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감자와 바나나입니다. 감자와 바나나 둘 다 건강에 좋은 이미지의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 배출을 담당하는데 기능이 약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으로는 근육 약화, 심장 부정맥, 심할 경우 심장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소화 속도가 느려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화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거나 찐 상태로 먹고 바나나는 간식으로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섭취하고 싶다면 하루에 적당량으로 나누어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상의 후 칼륨 섭취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감자와 토마토입니다. 감자와 토마토는 스튜, 카레 등에서 자주 함께 쓰이는 조합이지만 사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는 각각 산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 과정에서 위산을 과도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너무 많아지면 위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위의 산도를 더 높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가 약한 사람은 이런 조합으로 인해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주재료로 요리할 때는 토마토 대신 당근, 브로콜리, 양파 등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채소를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토마토를 사용해야 한다면
산도를 낮추기 위해 우유나 크림을 약간 첨가해 조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감자와 신김치입니다. 김치와 감자, 특히 신김치는 입맛을 돋우는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하지만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이고 감자는 칼륨이 풍부한데 두 성분이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되면 전해질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를 상쇄하려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부전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단독으로 찌거나 삶아서 드시고 김치는 신선하고 덜 짜게 만든 저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감자 요리를 곁들일 때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반찬이나 신선한 채소를 추가해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정말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을 꼭 기억하시고 감자를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